안녕하세요. 수근수근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레전다리움 세계관 찍먹. 오늘의 주인공은 호빗과 반지의 제왕 속 최고의 빌런 사우론입니다. 그동안 영화 속에서 그려진 그의 모습은 중간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모르고스와 발라들이 중간계를 바둑판 삼아 전쟁을 벌이던 제1시대에서는 사우론은 힘캐 혹은 무력을 뽐내는 캐릭터가 아니라 전략을 짜는 참모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기엔 제1시대는 너무 강력한 존재들이 많았기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우론은 모르고스의 꾀주머니로 활약했습니다. 비록 사우론이 멜코르를 가장 먼저 섬기며 가장 신임받는 부하가 되었지만 모르고스 휘하 부대에는 발록을 비롯한 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우론은 참모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모습에서 보이던 무쌍을 띠던 모습은 제1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라들이 우툼로 요새로 쳐들어왔을 때는 모르고스가 제압되던 도중 사우론은 재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후 모르고스가 풀려나 앙반드로 돌아와 다시 세력을 일으키자 그때서야 사우론은 귀환에서 2인자의 자리를 되찾았으며 사우론은 그 당시 늑대 인간과 흡혈귀를 다스리는 군주로 불렸습니다. 그때 사우론의 호칭 중 하나는 늑대 인간들의 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문을 아주 잘해서 아주 먼 훗날에 벌어지는 반지의 제왕 시절에도 사우론은 고문으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후안이라는 발라 오르메의 사냥개와 싸웠다가 잠깐 블러핑에 성공해서 기세를 잡긴 했지만 결국엔 후안에게 제압당해 자기가 지배하던 땅을 빼앗기곤 흡혈박쥐로 변해 타우르 누프인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마이아라는 신적인 존재가 발라도 아니고 발라가 키우는 사냥개에게 패배해서 도망간 사건이라 사우론에게는 흑역사 중 하나로 남은 사건입니다. 이후 레전다리움 세계관의 큰 사건인 분노의 전쟁이 벌어지고 모르고스가 몰라케에 패방하자 겁을 먹은 사우론은 겉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곤 발라, 만회의 전령인 에오네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사우론과 같은 마이아 계급인 에오네는 잠시 사우론의 거짓된 연기에 속을 뻔했으나 같은 마이아를 심판하는 권한은 없어 발라들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우론은 발라들에게 잡혀 노역을 하느니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500년이란 아주 긴 시간을 숨어서 오크와 트롤을 주축으로 자신의 세력을 모은 사우론은 바로 이때부터 중간계의 메인 빌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2시대 천년경 모습을 드러낸 사우론은 운명의 산 북은 자신의 요새이자 그 유명한 사우론의 탑 바라뚜르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사우론은 모르고스조차 실패한 중간계 정복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르고스와도 일전을 벌이던 요정들까지도 정복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각이 안 나오자 사우론은 다른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들여 요정들에게 끊임없이 선물 공세를 하면서 요정들의 경계심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제2시대 1500년경에는 사우론은 요정들에게 선물을 주는 자 안나타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자신을 발라들의 사자라고 말하며 엘프들에게 접근한 사우론은 몇몇 현명한 요정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정들에게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사우론은 놀도르 요정의 왕족이자 에레기온의 군주인 켈레브린 보르에게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게 됩니다. 그에게 요정들을 복속시킬 목적인 힘의 반지를 만들게 했고 동시에 힘의 반지를 다스리기 위한 그 유명한 절대 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사우론은 절대 반지를 착용해서 힘의 반지를 착용한 요정들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현명한 요정들은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낀 순간 그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차려버렸고 손가락에서 반지를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에 사우론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켈레브린 보르를 사로잡아 반지 16개를 회수했으며 회수한 힘의 반지를 다시 인간과 난쟁이 군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반지를 받은 인간 군주들은 즉시 타락하여 나즈굴이 되어버렸지만 난쟁이들은 천성적으로 강인하고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사우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의 반지를 이용해 왕국을 더 강성하게 만들던 난쟁이들이었지만 그래도 신적인 존재인 사우론의 사악한 기운이 담겨있는 반지의 영향으로 서서히 난쟁이들의 군주는 심지가 뒤틀리고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난쟁이 왕국은 용 스마우그와 두린의 재앙에 의해 여러 차례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우론은 바라뚜르를 완성시키고 스스로 모르도르의 군주로 자칭했습니다. 그리곤 요정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원래의 세력에 스스로 타락한 나즈굴의 세력까지 더해진 사우론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중간계를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사우론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모르고스마저 실패한 중간계 제패의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자 가장 발전된 문명이었던 누메노르의 군대가 참전하자 사우론은 거짓말처럼 패전하기 시작합니다. 총 3번에 걸친 전투에서 누메노르 군대에게 박살난 사우론은 황급히 모르도르까지 달아나고
이후 모르도르에서 버티면서 세력을 다시 키우다가 조금 세력이 회복된 것 같자 스스로 가운데의 땅의 왕, 인간의 왕으로 자신을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전 사우론을 패퇴시킨 누메노르 왕 아르파라존도 자신을 가운데 땅의 왕이라고 칭했고 둘은 결국 맞붙게 됩니다. 아르파라존은 누메노르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모르도르 앞으로 가서 사우론에게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누메노르 군대에게 번번이 패배한 사우론은 발라들의 축복을 받은 비범한 누메노르 군대의 앞에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서 누메노르 왕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우론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새치혀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메노르 왕족들을 구워 삶아 죄인에서 누메노르 왕의 측근이자 최고 권력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신분과 말빨을 내세워 누메노르를 타락시킨 사우론은 아르파라존을 꼬드겨 불로불사를 미끼로 발라들의 땅인 발리노르를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그 찬란한 문명과 중간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누메노르는 일루바타르와 발라들의 분노로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름다운 육신은 같이 누메노르와 수장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우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구의 검은 전사의 육신을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누메노르인이자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아라곤의 선조 엘렌딜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아르파라존이 사우론에 의해 타락할 때 그 모습에 회의를 느껴 누메노르가 침몰하기 전 세력을 이끌고 중간계로 탈출했던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엘렌딜은 두네다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중간계 북쪽으로가 아르노르를 세우고 남쪽에는 곤도르를 세워 아들 이실두르와 아나리온이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렌딜은 놀도리의 요정 길갈라드와 깊은 우정을 이어가는데 이때 사우론은 점점 세력을 넓혀오는 엘렌딜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결국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사우론은 엘렌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엘렌딜은 길갈라드와 동맹을 맺어 사우론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사우론은 누메노르 침몰 이후 아직 제대로 된 세력을 완성하기 전이었고 결국 엘렌딜과 길갈라드에게 밀리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절대반지를 손에 낀 사우론이 직접 참전하여 엘렌딜과 길갈라드를 상대로 2대1의 일기토를 벌이게 됩니다. 엘렌딜과 길갈라드는 마지막까지 사우론과 동기어진하는 데 성공해 결국 사우론의 검은 전사의 육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영화판에서는 엘렌딜과 길갈라드가 아니라 엘렌딜의 아들 이실두르가 부러진 나르시를 휘둘러 물리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2시대는 막을 내리고 제3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호빗의 배경이 되는 시기로 사우론은 육체를 잃어 이 시기 약 1000년 동안 실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며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유종들에게 버려진 어둠숲 남부를 장악하고 돌굴두루에 숨어 약 2000년 동안 착실히 힘을 키운 사우론은 이 당시 반지의 제왕까지 그의 최고 부관인 앙마르의 마술사 왕을 내세워 활동하는데 이때 앙마르를 내세워 부관국을 무너뜨리고 이나스 이시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며 곤도르 왕가의 핏줄을 끊어버리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쿠에 숨어 중간계를 어지럽히는 사우론을 간달프가 눈치채고 공격하러 쳐들어오지만 사우론은 미리 눈치채고 몸을 숨겨 간달프를 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 다시 돌굴두루로 돌아온 사우론은 강령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중간계에 있던 힘의 반지를 하나씩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절대 반지 역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지의 장의 시기로 시대는 이어지고 결국 충분한 힘을 회복한 사우론은 다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반지 전쟁은 시작됩니다. 사우론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했지만 아직 절대 반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약간은 자중하고 있었는데 모르도르의 제발로 기어들어온 골룸을 붙잡아 고문한 끝에 골룸이 절대 반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때는 빌보의 손에 넘어간 지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시기였습니다. 사우론은 샤이어로 나즈굴을 보내 절대 반지를 회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때는 빌보에게 반지를 넘겨받은 프로도가 여정을 떠난 뒤였습니다. 나즈굴은 호빗들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끝내 놓치게 되고 프로도와 샘 그리고 호빗들은 결국 반지 원정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우론은 사루만과 동맹을 맺어 세력을 강화시키고 적들의 내분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루만의 뻘짓으로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라곤이 팔란티르를 통해 자기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사우론은 곤도르와 로안의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 양동작전으로 프로도는 운명의 산에 도달할 수 있었고 프로도가 마지막 순간 반지를 용암에 던지지 못하고 반지를 손에 끼면서 그제서야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사우론은 황급히 나즈굴을 운명의 산으로 보냈지만 골룸의 활약 아닌 활약으로 결국 절대반지는 운명의 산 용암으로 빠져 영구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절대반지에 힘이 대부분 묶여있던 사우론은
그 즉시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 마이누인 사우론은 완전한 소멸은 아니지만 소설 속 묘사를 따르면 번개로 이루어진 왕관을 쓴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자가 되어 모르도르의 상공을 뒤덮었지만 무섭기만 할 뿐 무력한 그림자였고 강풍에 의해 금세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라고 묘사됩니다. 이렇게 반지의 제왕까지 마무리되면서 제1시대부터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우론의 여정을 일단락됩니다.